안녕하세요.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지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암호화폐는 지퍼라는 암호화폐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기준 전체 369위, 그리고 토큰 중에서는 246위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암호화폐입니다. 또한 이제 다른 토큰들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퍼란 무엇일까요? 지퍼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P2P 금융 생태계 플랫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P2P 금융사들과 로보 어드바이저사들을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이 투자자와 차입자 간의 혁신적인 자본 이동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퍼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퍼가 왜 필요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지퍼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의 이 금융권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예금자, 차입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중간에 은행이 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금자가 예금을 할 때에는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1.5% 정도에서 2% 정도의 금리, 그리고 대출을 할 때는 뭐 4%, 5% 이 정도의 이제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리의 차이도 크지만 만약에 이 대출자의 경우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될 경우 이제 2금융권으로 가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 금리는 20% 이상이 되고, 하지만 예금의 금리는 뭐 2.5에서 뭐 많아봤자 3%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예대 차익을 이제 은행이 이제 수치를 하게 되고, 물론 은행이 이제 위험을 부담을 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예금자, 차입자 간에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P2P 금융이 나온 것인데요. P2P 금융에서는 이렇게 플랫폼은 단순하게 중개의 기능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수수료만 받게 되고 이 예금자, 차입자를 연결시켜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1대1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대출을 10%로 한다면 이 이자도 10%로 받기 때문에 나름 이 둘의 합리적인 관계는 유지가 되며, 물론 이 위험을 예금자가 부담을 하긴 하지만 예금에 비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2P 금융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뭐 8%나 랜디드, 펀다, 뭐 미드레이트, 테라펀딩 이러한 굉장히 많은 P2P 금융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분명히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2P 금융사의 누적 대출 금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3년 전인 2015년에 비해서는 이 393억에서 현재는 4.5조 원으로 100배 이상 성장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해외의 P2P 금융시장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P 금융시장의 매우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낮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들 수 있는데요. P2P 대출의 연체율은 2.8%, 부실률은 6.4%,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연체율 5%, 부실률 12.3%가 되는데요. 이 연체율이라는 것은 그 상환 기간을 넘어서 30일에서 90일 사이를 이제 연체가 됐다고 하며 그 90일이 넘어갔을 시에는 부실됐다고 합니다. 보통 부실 채권이 된다면 이제 거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큰 연체율과 부실률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신뢰성이 낮고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P2P 관련 금융 사기도 매우 빈번하며 중국에서도 P2P 금융이 굉장히 현재 막 각광받고 엄청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150개 업체가 부실되면서 줄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P2P 업계는 아직은 신뢰성이 부족하고 안정성이 부족하고 신용평가사들이 계속 뭐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선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까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건전한 P2P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P2P 금융사들이 이 P2P 금융업계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펀다나 테라펀딩, 뭐 올리펀딩, 미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연체율을 보시면 2.3%, 연체율 0%, 부실률 3%, 연체율 0%, 미드레이트 같은 경우도 연체율 0%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건전하고 건실한 P2P 업계들은 부실률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2%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시에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금리의 10% 그리고 부실률 2%로 투자를 한다면 나에게 나오는 이 원리금은 1,100만 원이 되거나, 혹은 안타깝게도 이 부실률 2% 때문에 내가 투자한 채권이 하필이면 부실 채권이라서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실률 2%라는 게 굉장히 낮은 수치이지만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금액인 1,000만 원을 동일하게 10%, 부실률 2%로 10만 원씩 100개의 채권에 투자를 한다면 부실률 2%에 따라서 채권 2개는 이제 부실 채권이 되어서 없어지겠지만 나머지의 이제 98개의 채권은 10%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1,078만 원이라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것은 7.8%에 해당하는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P2P 금융에 분산 투자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안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P2P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분산 투자가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P2P 업계 1인 테라펀딩의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단 한 건의 투자 상품이 모집 중으로 제가 이틀 동안 이 테라펀딩의 사이트를 접속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한 건의 투자 상품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현재는 굉장히 분산 투자가 힘들며 물론 이 테라펀딩 말고도 이제 다른 P2P 사이트를 쓰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분산 투자가 행해질 수 있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100개가 넘는 그런 충분한 분산 투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이제 P2P 업계들이 만약에 투자 연합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이 투자 연합이 이렇게 중앙 집권에 있는 투자 연합이 만약에 해킹이 되거나 혹은 에러가 발생한다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즉 기존 P2P 금융시장에서는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아까 같이 건실하고 건전한 기업들의 선별이 어렵고 또한 투자한 채권들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유동화도 어려우며 아직은 그 심사평가사들의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건실한지 무엇이 건전한지조차 가려내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지퍼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글로벌적인 이제 시장을 형성하여서 분산 투자를 충분하게 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구축을 하고 또한 토큰화를 통해서 투자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 생태계에 들어옴으로써 데이터를 더 통합하고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적인 이제 글로벌 생태계를 이제 구축해서 미국에서 몇 가지 채권, 베트남에서 몇 가지 채권, 브라질에서 몇 가지 채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채권들을 가져와서 또 여기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괜찮은 채권들을 가져와서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전과 달리 그런 자금의 이동이나 계약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의무나 권리의 이제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건전한 P2P 금융 환경의 조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큰화를 통해서 기존의 만기가 있어서 그 유동성이 쉽게 되지 않던 그것을 바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신용평가사와 P2P 금융사들 거기에 이제 더해서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들까지 이러한 많은 데이터가 모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성이 매우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퍼 팀입니다. 지퍼의 팀을 보시면 올리펀딩의 CEO, 펀다의 CEO, 그리고 여기 미드레이트의 CTO 이런 식으로 이미 현업에서 P2P 금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들을 보신다면 이 지퍼가 어느 정도 이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이 얼라이언스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17개의 얼라이언스들과 11개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P2P 금융사들과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거기에 이제 여신 심사나 금융상품 개발을 하는 기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맵입니다. 현재를 보신다면 이 지퍼가 지금 거래소 상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지퍼는 3개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올비트, 비트지, 비트포렉스라는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제 F코인이라는 거래소에도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년 내년 1분기에서는 지퍼 오픈마켓 정식 서비스가 오픈을 하며 19년도 3분기에는 파트너십이 확대되어 참여 국가 10개까지 확대를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현재까지는 굉장히 로드맵대로 준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까지 로드맵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된다면 더욱 가치 있는 암호화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집중이 안 되셨다면 이것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퍼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P2P 금융 생태계를 지향하는 플랫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자면 이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P2P 금융사들,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들, 신용평가사 이러한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도 이 P2P 금융 관련해서 많은 이제 암호화폐들이 있었습니다. 뭐 카르마나 리피어 크레딧 네트워크 혹은 뭐 핀트럭트 이런 이제 암호화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과 이 지퍼가 다른 점은 그들은 이제 자체의 P2P 금융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려고 했지만 이 지퍼의 경우에는 그저 약간 판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조인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이 지퍼의 관건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업의 현실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퍼가 정말로 잘 성장을 할지, 정말로 성공을 할지는 모릅니다. 이 지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아까 이제 팀을 보셨듯이 P2P 금융 현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다 한국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외국에도 확산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퍼 자체가 P2P 금융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판을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라면 충분히 자신들이 이제 올 이유가 되기 때문에 지퍼는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암호화폐는 지퍼였으며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암호화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